반영이수한의원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심장병 환자 한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위시한 이 서울의 빅4 네 군데 병원에서 당신 이식을 못하면 한 달 안에 죽는다, 이식하면 한 2년 살 수 있다, 이렇게 진단받은 분이에요. 근데 누가 심장을 주지를 않으니까 대기 서열에도 밀렸겠죠. 뭐 방법이 없어갖고 저희 한의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한약으로 치료가 잘 돼서 석 달 뒤에는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갈 정도로 좋아져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럼 서양의학은 왜 이분을 죽는다 그랬냐, 그 다음에 이식을 해도 왜 2년밖에 못 산다 그랬냐. 서양 나름대로는 심장 기능이 정지됐다고 본 겁니다. 심근의 수축력이 없어지고 근육이 무력화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 진단했던 분인데, 특히 이분은 소금을 전혀 못 먹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6개월 동안 소변을 거의 한두 방울씩 밖에 못 본 거예요. 핍뇨가 된 거죠. 결핍됐다는 핍.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제안을 한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금을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는 소양인 태양인한테는 해당되지만 소음인 태음인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음인의 생리와 더불어서 이분이 어떻게 치료했는지, 어떻게 치료되었는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소음인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암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사상의 가장 기초인 소음, 태음, 소양, 태양이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아직까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걸 고전학적으로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음인들은 사상의학적으로 소음인의 정의는 비장이 작고 신장이 크다, 이런 특징을 가진 분을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장은 우리 사상학에서는 인체를 네 군데로 나눕니다.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 그래가지고 사람을 상하로 나누죠. 그러면 이 중에서 소음인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상초고, 그러니까 하초라고 합니다. 초라는 뜻은 초조하다, 불이 들어가 있죠. 초조하다. 그리고 이거는 어린 새를 말합니다. 어린 새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가 구라는 말이 있죠. 구. 두렵다. 여기는 마음심입니다. 마음심. 그 눈이 두 개나 달려 있어요. 눈이 두 개나 달려 있어. 눈목자죠. 그리고 어린 새를 말합니다. 우리가 유치하다 할 때 이 치입니다. 어린 새. 새가 두 눈을 뜨고 엄마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혹시 뱀이 나타날까, 다른 새가 덤빌까 해가지고 두려워서 보는 거. 즉, 구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마다 두려움이 생긴다. 이게 구자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어린 새가 막 쉽게 말하면 번거로운 거죠. 지금 불이 붙고 불안하고, 그걸 탈초자라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상초, 중상초, 중하초. 동양은 음양학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양기가 많은 사람들, 위로 올라가는 양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양, 밑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나눌 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인체를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네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초, 하초, 중상, 중하. 이렇게 사람을 네 군데로 우리 간단히 1, 2, 3, 4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랬을 때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위쪽이 이렇게 발달하겠죠. 아래로 내려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체형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강의하는 소음이는 뭐냐? 이제 동무 선생님께서는 여기를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높은 폐의 기운, 그 다음에 비장의 기운, 이건 소화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간장의 기운, 신장의 기운 해서 여기를 4초로 연결시킨 거예요. 네 군데의 탈초. 그랬을 때 소음이는 어떤 체질이냐? 비장이 작고 신장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형태적으로도 가슴 쪽이, 이 중상초는 빈약하고 하초는 굉장히 발달한 것. 에너지가 여기는 크고 이쪽은 작아. 이게 소음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형태적으로도 이럴 뿐만이 아니라 작용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위의 소화 기능은 약하고 신장의 배출 기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상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비장은 납입이다. 소화시키고 흡수를 시키는 거다. 신장은 배출이다. 비주, 납, 신주, 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도 그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으로 그릴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사람을 동양학은 음양학입니다. 음양학은 전체적인 공간을 의미해요. 서양의 어떤 약물 원리는 어떤 질환이 있다 없다의 점, 영차원적인 개념이에요. 영차원적인 개념. 어떤 것이 존재한다, 어떤 것이 없어졌다. 열이 났다, 열이 없어졌다. 하지만 동양의학은 3차원적인 영차원이 아니라 3차원적인 공간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를 볼 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의학을 이해하려면 이런 공간을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성적인 물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음양론을 간단히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양은 에너지, 음은 그래비티. 그래서 우리가 솔리드, 고형물질은 에너지보다 그래비티가 높은 것이죠. 가스는 에너지보다, 아니, 그래비티보다 중력보다 에너지가 높은 거죠. 그러면 황제내경에서는 이거를 기와 미로 분리를 했습니다. 기와 미로 분리해서, 자, 기라는 것은 향기, 우리 향기 기죠, 그죠? 뭔가 강렬하고 냄새가 나는 방향성인 거. 그리고 그 성질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미는 중탁하고 무거워가지고, 즉 솔리드죠, 솔리드.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게 음양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이렇게 딱 단면으로 잘라서 봤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원래 음식은 기와 미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가볍게 위로 올라가는 성질에 기운이 있으면 이 기운을 이게 주워 담고 있는 그릇이 있어. 그게 미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이 기미 두 가지의 합성을 먹는 겁니다. 동양의학적인 논리로는. 그럼 소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것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가벼운 것은 주로 호흡과 땀으로 나가고 무거운 것은 소변과 그죠? 대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탁한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겠죠. 가벼운 것은 양의 성질이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우리가 매운맛을 먹으면 땀이 나죠. 그 매운맛이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 기운이 사람의 땀구멍을 열고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돼지고기 같은 거, 지질이 많은 건 어떻게 돼요? 무겁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설사를 하죠. 그래서 음성적인 맛은 출하규, 한의학적 이론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모여서 내려가겠죠. 그리고 양성적인 것은 상규, 위로 올라간다. 이게 한의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생리학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음식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일단 수곡이 흡수가 돼야 돼. 우리 음양학적인 얘기로 한번 해봅시다. 수곡은 물질적인데 이것이 흡수가 돼야 되고 흡수가 돼서 온몸을 도는 다음에는 다시 신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흡수되는 과정을 동무 선생님께서는 비주납, 비장은 납입을 한다 보였고 이 과정을 신주출한다 이렇게 신주출, 신장은 인혈을 시킨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다 여러분들이 두고 한의학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진일보해서 제가 잠깐 서양과 연계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동양에서 물을 뭐라 그랬냐면은 감, 위, 수, 감괴. 감을 물이라고 했어요. 감이란 거 구덩이에 물이 고이죠. 물은 어떻게 됩니까? 음기가 많습니다. 원래 이제 물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그래비티가 일치하는 거죠. 똑같이. 이제 고체가 되면은 이게 에너지가 더, 그래비티가 높은 거고, 기체가 되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하지만 지상에서 유동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는 이제 물이라고 본 거예요. 움직이는 것 중에서. 그럼 물의 성질은 어떻게 돼요? 모이길 좋아해요.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모여서 한 방울이 되고, 10방울이 모여서 한 방울이 돼. 그죠? 근데 불의 성질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그래서 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역에서 리라 그래요. 이별한다. 그 다음에 물을 감. 그래서 우리 괴상으로 말하면은 불은 자 이렇게 됩니다. 물은 이렇게 돼요. 만약 삼음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삼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무한히 음성적인 에너지입니다. 무한히 모이는 응집된 에너지예요. 블랙홀이에요. 너무 작아서 축소가 되고 또 축소가 되고 가장 작은 점보다도 더 작으면서 어마어마한 밀도를 가지고 있어. 이를테면 블랙홀이에요.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히 작고 무한히 무거운 게 바로 이 순음이에요. 혼. 그리고 물에는 내부에 일양이 있기 때문에 얼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물이 만약 양기를 뺏기면 어떻게 돼요? 고내 상태로 가죠. 이게 얼음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지상에서 철학적으로 순수한 음은 없어요. 근데 얼음이 되면 이제 음에 가깝다 보는 거죠. 만약 불이 삼양이라면 이걸 우리 동양학에서는 신이라 그랬고, 보이지 않죠. 뭐가 존재하지만 에너지라고 본 거죠. 에너지. 이건 형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불은 어떻게 돼요? 모양이 있죠. 모양이 있다는 것은 내부에 이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1부는 여기까지 음양론을 하고, 길어지네요. 제가 15분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2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